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디오 제품들의 음질을 감상을 해보셨을 때 그 음질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20대 때부터 사실상 오디오 기기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없죠. 결국은 환경 조건이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디오 기기의 한 70% 정도는 과도하게 비싸게 판매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상대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쁜 기기는 별로 없다. 특히 스피커의 경우에 나쁜 스피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모든 제품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무조건 좋은 제품은 없는데 결국은 사용자의 선호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정말 오랫동안 좀 파헤쳤죠.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게시판들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보지 않던 게시판들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어떠한 특정한 오디오 제품이나 특정한 오디오 매칭 상황에서 나는 저 제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 제품이 더 음질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 왜 저분은 그 제품이 더 음질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근거가 거의 대부분 상당수 많이 음색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질하고 음색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컨대 카메라 사진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의 화질을 따질 때에도 카메라 사진에서 그 색감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질이라는 절대 요소와 색감이라는 요소가 동등한 요소는 아니죠. 음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음색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A라는 제품이 매칭됐을 때가 더 마음에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음색이 마음에 드는 것과 음질이 좋은 것은 또 별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께서 어떠한 특정한 오디오 제품의 음질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음이 좀 더 풍성하게 나와주더라, 그래서 나는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 특정한 제품이 더 부드럽게 느껴져서 나는 더 음악 듣기 좋더라, 반대로 특정한 제품이 A라는 제품보다 B라는 제품을 매칭을 했을 때 소리가 더 깨끗하게 느껴지고 해상력이 더 좋게 느껴져서 나는 B라는 제품이 더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선호도의 표현을, 선호도의 근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의 경우에, 소비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제품을 판단을 하실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제품을 비교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선호도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뭐 샵이나 매장이나 청음회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하셔서 비교 청음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가정과 동일한 환경 자체가 아니고, 매칭 자체도 익숙한 매칭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 생각하는 음악 자체도 좀 생소한 음악, 평소에 안 들었던 음악으로 비교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그거를 장시간 동안 여러 차례 비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장에는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방식이 맞고 어떤 방식은 틀렸다, 음색만 들어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런 판단 방법에 있어서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음색형 오디오와 음색형 오디오의 반대 개념은 또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오디오적인 사운드와 음색적인 사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색형 사운드와 오디오적인 사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가? 오디오의 음질의 경우에도 가볍게 들으면은 좋은 음질인 것 같은데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면서 다시 재평가를 해보면은 별로인 음질일 수도 있는, 수준이 좀 낮은 음질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음색만으로 음질의 선호도를 결정하시는 분들, 음질의 우열을 판단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3,000만 원짜리 제품은 과도하게 오디오적인 음질로 세팅을 해놓고 중저음이 살짝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300만 원짜리 제품은 부피가 큰 제품인데 한결 이제 저음이 풍성하게 나오면서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따스하게 음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풍요로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3천만 원짜리 제품보다 300만 원짜리 제품이 300만 원짜리 제품이 음질이 더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두 가지 다 들어봤는데 3천만 원짜리 제품보다 300만 원짜리 제품이 음질이 훨씬 낫더라고, 3천만 원짜리 제품은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제품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해가 있을까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소비자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선호도를 판단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개인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판단한 나의 선호도가 마치 정답인 양 그렇게 단정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포르쉐가 있고 현대 그랜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격 차이는 3배에서 많게는 한 4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르쉐는 스포츠성이 강조가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랜저의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가르쳐주지를 않고 뭐 조수석이나 아니면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어떤 차가 승차감이 더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그냥 부드럽고 정숙하고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랜저의 컴포트 모드가 이 차가 더 좋은 차야, 그냥 더 좋은 차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포르쉐의 스포츠 모드의 경우에는 이 차는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이 차 완전 싸구려네, 그렇게 판단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도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성격이나 저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랑 그냥 같이 일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일의 능률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능력도 좋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좀 불안정한 것이죠. 그런 결정은 좀 틀릴 확률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오디오에서 객관적인 음질이라는 영역과 음색이라는 영역도 그와 유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께서 오디오의 음질을 들어보셨을 때 당장의 매칭이고 뭐 환경이고 이런 걸 떠나서 당장에 들리는 음색 자체가 본인의 취향에 맞으면은, 나는 차가우면서 짜릿한 음질보다는 부드럽고 곱고 감미롭고 따스한 음질을 좋아해,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부드럽고 곱고 따스하고 감미로운 음질이 더 객관적으로 좋은 음질이라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오디오에서 음색적인 부분은 어느 특정한 음색이 강화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단점이 동반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부드럽고 따스하고 감미롭다라는 요소가 어느 정도의 착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사운드에 비해서는 착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착색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분명히 발생한다 이거예요. 사운드가 따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감미로워지고 중저음의 양감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사운드를 정확하게 딱 맺고 끊기보다는 사운드가 살짝 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운드가 살짝 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사운드의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운드가 깔끔 단정하고 명징하고 정교한 것과 반대 개념이에요. 나는 해상력도 뛰어나고 사운드가 정확하고 단단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교한 사운드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따스하고 섬세하고 감미롭고 저음도 풍요로워야 돼.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내가 지금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내 거 오디오는 거의 완벽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로운 사운드를 좋아하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상력이 떨어진다거나
깔끔하고 선명한 느낌이 떨어진다거나 단단한 느낌이 떨어진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듣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이신 거죠. 본인의 취향선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커트라인 선에서 그게 용납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본인 느낌에는 부드럽고 풍요로운 것이 훨씬 더 장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 그 성향을 좋아하시고 본인 스스로 그 성향을 높게 평가하시는 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기로 진짜 방음과 룸튜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격을 불문하고 초하이엔드급으로 매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두 가지 성향이 둘 다 90점 이상으로 완벽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면은 음색형 음질과 오디오적인 음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색형에 해당되는 특성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드럽다, 섬세하다, 따스하다, 감미롭다, 농밀하다, 찐득하다, 저음이 풍성하다, 이런 개념들이 소위 말하자면 음색형이에요.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음색형이 아니라 오디오적인 음질 특성은 무엇이냐? 해상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오디오적인 특성인 거고요. 그리고 정교하다, 명징하다, 단단하다, 정확하다, 빠르다, 짜릿하다, 눈부시다, 이런 느낌들이 이제 오디오적인 특성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해상력, 그리고 정교함, 사운드가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해야 되죠. 그러니까 착색이 있으면은 정교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중저음이 좀 더 부스팅이 되어가지고 중저음이 찐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중저음으로 인한 포만감이 들게끔 중저음이 좀 많아진다, 부스팅이 된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저음의 통제력을 다소 잃은 것일 수가 있으니까 중저음을 일부러 약간 풀어줘 버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저음을 제어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나는 중저음이 좀 부드럽고 풍요롭고 감미로운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았다 어떤 게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특색 차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음질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컨대 음질을 컨테스트를 해서 어떤 음질이 객관적으로 더 좋은 음질이냐라고 판단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오디오적인 음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상 나는 음색적인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얘가 객관적으로 음질이 더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더 높죠. 객관적인 오디오적인 음질이 기반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색적인 부분도 매력적이어야지, 음색적인 부분이 먼저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객관적인 오디오적인 특성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음질이 좋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여성 보컬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여성 보컬 한 곡만 들어보고 마음에 든다,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곡인데 이 곡이 마음에 들게 들리네, 그런다라고 해서 그 제품이 객관적으로 성능이 좋은 제품이다 라고 그 한 곡만 들어보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컬 음악도 들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즈 음악도 들어봐야 되고, 클래식 음악도 들어봐야 되고,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데몬 헌터스 이런 OST 음악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영화 사운드 같은 것도 들어봐야 되고요. 텔레비전 사운드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다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평가라는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따스하고 감미롭고 서정적인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런 음색적인 이유만으로 어떤 특정 제품을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더 음질이 더 좋은 제품이고 더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좀 불안정할 수가 있다,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더 안전하게 평균치 기본기가 더 우수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가? 음색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음색적인 요소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서부터 제가 판매를 직접 못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음색적인 특성이 좋은 제품들을 칭찬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건 광고비를 안 받고도 영상 촬영 비용을 안 받고도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음색적인 특성이 뛰어난 뭐 대표적으로 그 LS3/5A 스피커라든지 이름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스펜더라든지 뭐 하베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에서 이름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형태로 나온 스피커들의 경우에도 제가 광고비하고는 별개로 칭찬이나 추천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영국의 유명 브랜드 말고도 그런 형태의 음색형 스피커들의 추천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추천을 많이 했었던 베리티 오디오의 경우에도 오디오적인 특성의 스피커라기보다는 음색적인 영향이 좀 더 큰 스피커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소개가 못 될 뻔했던 북실프 스피커인데 저희 플레인즈를 통해서 소개가 이루어진 어쿠스틱 에너지 A1 40준이라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스피커의 경우에도 오디오적인 성능의 스피커냐 음색형의 스피커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음색적인 매력이 더 강한 스피커이지 않은가. 어쿠스틱 에너지 A1 같은 스피커를 오디오적인 특성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디오적인 퍼포먼스 능력의 매료가 되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앰프 값이 많이 듭니다. 스피커의 크기나 스피커의 가격에 비해서 앰프 값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A1 40주년을 좀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스피커가 내주는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사이즈의 스피커가 내주는 음색에 비해서 워낙 사운드가 진하게 재생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진하다라는 게 음색이 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진하다라는 것과 오디오적으로 정확하다라는 것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스피커들 중에 북쉘프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LS3/5A라든지 어쿠스틱 에너지 A1 40주년이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이 기본 베이스 자체는 전부 다 한 70년도 뭐 중후반 그때 이제 베이스가 만들어진 스피커인데 그 당시에는 그 스피커들이 정확한 사운드를 내는 모니터형 스피커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의 장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어쿠스틱 악기를 연주해서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이나 뭐 보컬 음악이나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전자 음악이라는 것은 80년대가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70년대에 만들어진 모니터적인 사운드를 낸다라고 하는 스피커들을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설계된 모니터 스피커가 정확한 사운드를 낸다고 하더라도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전형적인 그냥 음색형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매칭을 해야 하는가? 정답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이 정답이라는 것은 환경 조건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정답은 항상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 개인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라면요, 저는 명색이 그래도 오디오 리뷰어 출신 아닙니까? 오디오 제품을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하고 평가를 하고 리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단순히 음색적인 이유만으로 제품의 우열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단계를 나눠서 오디오적인 그레이드,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나 기교, 기술 수준을 나눠서 이제 제품을 분별을 하고 있죠. 음색적인 부분도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은 이 음색적인 부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용어를 하나 쓰자면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음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디오적인 기본기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음색도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에 투자를 할 때 스피커에 몰빵을 먼저 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저는 꼭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을 해라. 본인 스스로가 매칭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좋은 음질을 만드실 수가 있다. 구동이 쉽든 어렵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가능하다라면은 80% 정도는 구동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 그 어떤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짜리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있는데 90 몇만원짜리 입문용 앰프로 구동이 80%가 되겠냐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동이라는 개념도 부드럽고 감미롭고 저음이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운드가 좀 늘어지더라도 부드럽고 감미롭고 저음이 펑퍼짐하게 많이 나와버리면 구동 잘 되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해석 취향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해석을 자기 취향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동이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할 때 오디오적인 특성을 좀 더 우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음이 약간 펑퍼짐하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저음이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서도 맺고 끊음이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저음이 좀 더 구동이 잘 되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두 분이 정보 교류를 했을 때에는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앰프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스피커의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색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음색을 내준다라고 하는 스피커를 본인이 사용할 환경의 공간 사이즈에 맞게끔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취향과 환경에 맞는 스피커를 선택을 하셨다라면은 그 스피커를 80% 이상 구동시켜 줄 수 있는 80% 이상 제어해 줄 수 있는 앰프를 매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동력이 좋다라는 앰프들 중에서도 정확도와 스피드와 단단한 느낌으로 구동력이 좋은 앰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리 말하자면 오디오적인 특성이죠. 그리고 반대로 부드럽고 감미롭고 찐득하고 모든 대역을 풍성하게 중량감 있게 내주는 그런 느낌의 구동력이 좋은 앰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부드럽고 감미롭고 진하고 중량감 있게 중저음을 많이 내주는 성향의 음색형 앰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매킨토시, 패스, 클라세,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었던 그나마 무난한 가격대에서는 유닛 리서치 이런 류의 앰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음색형 앰프들이에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모든 대역이 풍성하게 나오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은 스피드감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느낌이라든지 스피커를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가격 대비 떨어져요. 이런 느낌까지 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앰프 그레이드보다 한두 단계는 더 높게 올라가 줘야 더 고가 제품이 되어줘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디오적인 느낌, 정확도라든지 맺고 끊음의 정교함이라든지 중고음의 이탈력을 통한 중고음의 개방감이나 선명도라든지 저음의 타이트한 쪼여줌이라든지 단단함 이런 느낌들이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오디오적인 느낌이 좋은 표현력이 좋은 앰프는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앰프 중에서는 아캄 그리고 이제 심오디오 이런 류가 이제 오디오적인 느낌이 좋은 류의 앰프들이에요. 그리고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중저음은 좀 약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을 추천을 할 때 항상 제가 반대급부로서 저음의 재생량은 좀 적게 재생이 된다. 좀 가볍게 재생이 된다. 대부분 제가 그런 주의사항을 분명히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제외하면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오디오적인 쾌감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은 맞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요즘 이제 G클래스 방식의 아캄을 대표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표 기종들이 이제 단종이 되었는데 심오디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의 앰프고요. 초고가 앰프 중에서 이제 골드문트의 경우는 음색도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음색이죠.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로운 성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세련됨이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골드문트도 음색도 매력적이지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오디오적인 기교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컨대 가격대가 뭐 한 600~700만 원이 넘어가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에도 앰프에 투자할 비용이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기교라든지 구동력이라든지 사운드의 이탈력, 뭐 정교함, 펼쳐짐 이런 거를 좀 더 우선을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 스피커에 아캄 SA35 같은 앰프를 좀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앰프가 올인원 앰프이면서도 안 되는 기능 거의 없으면서도 최첨단이면서도 300만 원대잖아요. 그런데 중저음의 압도적인 강력함이라는 측면만 좀 타협을 한다라면은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 1000만 원 내외의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서 꽤 우수한 특성을 이렇게 구현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앰프를 좀 더 우선해서 추천을 한다.
그런데 단점이라면은 음색형 사운드, 감미롭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풍요로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캄 사운드가 좀 뻣뻣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말이 뭐 틀리지는 않죠. 취향에 따라서는 오디오적인 느낌이 강한 사운드가 좀 정감이 없고 맺고 끊음이 상당히 정확하고 정교하고 해석력이 뛰어난 것은 맞는데, 좀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서는 좀 부드러움이라든지 감미로움이라든지 풍요로움이라든지 나긋함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보시면은 아캄 앰프가 파인 오디오의 괴짝 스피커들하고 매칭이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콘텐츠가 몇 개가 있어요. 실제로 설치 나간 직원들이나 설치 나간 인스톨러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의외로 괴짝 스피커에 아캄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캄 사용기 이벤트를 하면은 하베스 스피커에는 무조건 아캄이다, 준 리뷰어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건사원님께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도 그분 혼자서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청음실에서 청음회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청음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음색형으로 음을 풍부하게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를 아캄처럼 사운드를 이렇게 쪼여줄 수 있는 구동력이 뛰어나면서도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 뛰어난 앰프를 매칭을 하면 음색형 스피커의 장점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사운드가 좀 답답해지면서도 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보완을 해주는 매칭이 아캄 매칭인 거예요. 그래서 파인 오디오 괴짝 스피커에 아캄이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베스 같은 스피커에도, 하베스의 뭐 HL5라든지 이런 스피커에도 아캄이 너무 잘 어울린다, 단점을 보완을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캄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아캄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까봐 다른 사례도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를 예로 들자면요, 요즘의 경우에는 BMW가 다이아몬드 D4 4세대가 되면서 그래도 알루미늄 금속 메탈 재질로 진동도 억제를 하고 인클로저의 강성도 더 높이고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의 하이엔드적인 특성도 더 높이면서 과거 기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디오적인 특성이 향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노란색 나무 무늬로 만들어져 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없던 시절, 노틸러스 시절, 아니면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1세대나 2세대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BMW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앰프 구성이 매킨토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노틸러스 시절에는 매킨토시를 매칭을 하면 음질이 더 개판이 된다, 음질이 더 엉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디오 고수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BMW에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앰프 중에 의외의 앰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디오 마니아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영국의 코드 일렉트로닉 앰프가 BMW의 거의 정석 앰프다, 정말 단점을 없애주는 좋은 매칭이다,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었느냐, BMW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립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죠. 중립적인 성향이면서도 그래도 어찌됐든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쪽이라기보다는 음색형에 좀 더 가까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색형의 심심함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그리고 사운드가 좀 늘어지거나 아니면 펑퍼짐해지면서 좀 사운드가 바보같이 좀 맹맹해지는, 그러면서도 좀 부밍이 발생하는, 그리고 오디오적인 느낌이 너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단점은 줄어들면서 사운드의 답답함의 요소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디오적인 느낌이 뛰어난 앰프를 더 추천을 했었던 거예요. 반대로 거기에다가 음색형 앰프를 매칭을 해버리면은 사운드가 너무 답답해진다거나 오디오적인 느낌이 너무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니아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야, 하이엔드 오디오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 사운드가 도대체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너무 펑퍼짐하고 오디오적인 특성이 너무 없잖아, 그렇게 오히려 지적을 당했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 말고도 또 음색형 하이엔드 스피커가 또 있죠. 다이노디오 컴피던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슬림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음색의 제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일컬어졌던 스피커가 바로 다이노디오 컴피던스 시리즈입니다. 질감의 제왕, 음색의 제왕,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여기서 말하는 질감이라는 게 바로 결국은 음색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컨피던스 시리즈를 제일 전문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제일 많이 사용하셨던 분을 제가 그분 댁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인오디오는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에서 오랫동안 평론가 생활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당시에 다인오디오 컨피던스의 앰프 매칭을 뭘로 하셨느냐? 골드문트로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골드문트를 어디서 후원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골드문트 뭐 하위 기종을 중고로 사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뭐 바꿈질도 못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 돈 많으신 분이에요. 그 고수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중대형급 스피커, 대형급 스피커를 일반 우리나라 같은 가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가정이라는 것은 일단 층고가 낮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볼륨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하이엔드급 스피커의 하이엔드적인 기교를 좀 발휘를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사운드의 양감만 증폭시키는 매칭을 했을 때에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만 하더라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양감 위주의 앰프 매칭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의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질감이 좀 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음악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스피커도 음색형 스피커, 특히 대형 스피커 앰프 매칭도 음색형으로 이렇게 매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매하시자마자 2박 3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데서 구매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쓰겠다. 그런데 반품 환불을 안 해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기표 씨가 와가지고 좀 해결을 해달라. 샵에서 듣는 거하고 음질이 너무 다르다. 우리 집에 설치를 했는데 사운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운드가 울린다. 도저히 못 듣겠다. 이거 구매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헐값에 그냥 팔란다. 그런 내용들 많이 접했어요. 정말 오디오를 잘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디오 평론가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스피커를 중대형급이나 대형급으로 구매를 했으면은 거기에다 앰프까지 사운드의 양감을 늘려주는 쪽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은 위험 부담이 높아지죠. 사운드가 답답해지고 부밍이 발생하고 오디오적인 기교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위험 부담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디오를 잘 아시는 오디오 고수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음색형 중대형급 대형 스피커에 골드문트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렇게 좀 조여줄 수 있는, 사운드를 좀 정제를 해줄 수 있고, 골드문트의 경우에는 사운드를 정제를 해주는, 세공을 해주는, 그 보석 원석을 세공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앰프가 이제 골드문트인 경우고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 골드문트를 다인오디오 컨피던스에 매칭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다인오디오의 단점은 줄이면서 환경적인 제약 요소도 극복을 하면서 다인오디오의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오디오적인 특성도 살리면서 음색적인 장점도 최대한 보존을 하고 단점을 덜어내야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점을 그대로 놔두는 매칭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돈 수천만 원, 심지어는 한 1억 이상까지 들이고도 우리 가정에서 음질을 제대로 못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오디오 리뷰어 출신이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특성을 당연히 설명을 우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나는 음색적인 부분을 좋아하는데, 나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하고 저음이 풍요로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완전히 상당히 그 깎아내리고 부정을 하는구나. 무슨 의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이지 않을까?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두 가지 특성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거는 틀린 거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디오 리뷰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디오의 수준이라는 게 저렴하게는 50만 원짜리에서부터 비싼 거는 뭐 몇 억짜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오디오적인 객관적인 수치적인 느낌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대로 그 수준을 한 10가지 그레이드 정도로는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리뷰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디오적인 영역, 오디오적인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수준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용 투자하는 거 대비 사실상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취향상 음색적인 느낌이 동일한 음색이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을 나눠서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디오 매칭을 하실 때,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음색적인 느낌이 내 취향에 맞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다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오디오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냐, 앰프로 친다라면은 구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냐, 스피커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조여줄 수 있는 성향이냐, 스피커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소리를 내질러 줄 수 있고 강력하게 중저음을 다이나믹하게 내줄 수 있고 중고음의 정교함이나 중고음의 이탈력, 펼쳐짐, 해상력을 얼마만큼 극한까지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냐, 그것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져보실 수 있어야 된다. 어찌됐든 오늘 영상에서 음색이란 무엇인가, 객관적인 음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오디오적인 특성, 그리고 구동력, 그리고 음색이 매력적인 제품, 음색적으로 사운드의 양감이 좀 더 풍요로운 제품의 특성은 무엇인가, 각 음색 특성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런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매칭은 또 어떻게 해야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빠르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운 오디오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만족스러운 오디오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